여러분의 비밀번호는 안전한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해킹당해서 메일이 왔거나 곤란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단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페이스북에서는 6만 명의 계정의 비밀번호가 직원에게 노출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인터파크는 16년 약 1000만 명의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합니다. 이름, 성별은 당연하고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탈취를 당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작년이 카카오페이에서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개발자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담고 있는지, 저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면 좀 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인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할 때 그 전에 회원가입을 하죠. 회원가입을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그인 할 때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맞춰보면서 로그인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비밀번호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냥 평문 그대로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탈취당했을 때 이 비밀번호는 그대로 유출되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는 관리자가 접근해서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CEO의 비밀번호를 탈취해서 뭔가 재미지도 않고 섬뜩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본 데이터를 유출할 수 없는 뭔가 색다른, 뭔가 전혀 무관한 데이터로 바꿔줘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터파크의 이슈는 암호화 없이, 별다른 장치 없이 평문으로 개인정보를 저장을 했고, 이거를 해커가 DB를 탈취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거죠. 이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는 되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문을 완전 색다른 문자열로 바꾸는 거를 해시라고 해요. 이런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잘 감추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테이블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평문으로 저장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한 관리자가 보거나 DB가 탈취당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남들이 알 수 없는, 원본 데이터를 유출할 수 없는 무작위의, 나름 논리는 있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무작위의 문자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간단하게 그려놓은 화면이고, 실제 해시 값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정말 길고 잘 모르는 문자열이 되는 거죠. 물론 이 해시 알고리즘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짧은 아이를 가져왔어요. 요즘 쓰는 아이들은 정말 더 긴 문자열을 가지고 있고, 더 길기 때문에 해커들이 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 패스워드랑 대문자 패스워드 딱 한 문자만 달라도 해시 값이 확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지 않나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추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입력의 작은 부분에 의해서 결과가 크게 바뀌잖아요. 이런 거를 눈사태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알아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해시를 통해서 암호화를 했고 안전해졌어요. 근데 또 해커들이 미쳤어요. 해커들이 이런 해시의 동작을 이용해서, 해시의 특성 중 하나가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동일한 출력을 나타내요. 근데 이 똑똑한 애들이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어.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자주 쓰는 비밀번호 1Q, 2W, 32 막 요런 거나 패스워드나 그런 거에 대한 커닝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 DB를 탈취한 다음에 이와 동일한 해시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이용해서 탈취를 할 수 있으니까 창과 방패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굴리시다가 그러면 눈사태 효과를 이용해 보자 라고 해서,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실제 입력받은 비밀번호 뒤에 임의의 값을 추가를 해요. 대부라든지 김대부라든지 솔트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를 한 다음에 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커닝 페이퍼는 이렇게 양념이 쳐져 있지 않은, 그 뒤에 문자를 임의로 덧붙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커닝 페이퍼가 있는 거지, 뒤에 양념을 추가한 애들의 커닝 페이퍼는 없기 때문에 해커는 더더욱 원본 데이터를 찾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솔트라고 합니다. 양념치고 소금 치는 거죠. 그래서 양념과 소금을 통해서 해커가 원본 데이터를 못 찾게 한다는 의미로 솔트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사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잘 암호화, 해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하는 이슈 제기는 뭐냐면은 너희가 해시를 암호화를 하긴 했는데 솔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만큼 솔트는 중요합니다. 솔트가 없이 암호화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라고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솔트는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 하나인 거죠. 네, 많은 기업에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평문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했을 때 문제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해시라는 알고리즘이 나왔고, 컨닝 페이퍼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탈취를 걱정해서 솔트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개발자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